대한민국 야구 4강 이상 간다. 하나, 둘, 셋. 올해 또 하나의 커다란 국제대회가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죠. 다음 주부터 그 막을 올리는데요. 김경호 기자, 이번에 WBC 취재차 또 일본에 가게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본 오사카부터 취재를 가게 됐는데요. 현지 열기를 생생하게 전달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긴장되고 기대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나라 WBC 대표팀의 모든 것을 파헤쳐줄 분을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네, 이분 스포츠야 오랜만에 찾아주셔서 모두에게 또 익숙한 분입니다. 국내외 야구의 모든 걸 꿰뚫고 있는 그야말로 야구 박사인데요. 얼른 WBC 이야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스포츠야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스포츠야 찾아주셨습니다. 데니얼 킴,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DKTV의 누구겠습니까? 데니얼 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스포츠아를 찾게 된 야구 해설위원 데니얼 킴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뒤인 다음 주 목요일에 드디어 이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개막을 합니다. 대표팀 현지 적응 잘하고 있죠? 대표팀 선수들은 1차 미국에서 훈련 기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들어와서도 이제 일본 프로팀들과 또 연습 경기를 치르면서 이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경기 감각을 이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메이저리그파 선수들, 해외파 선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선수들의 그 팀 합류 기간이 조금 미뤄졌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소속 팀들이 최대한 정상적인 일정을 치르길 원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완전체가 돼서 일본에서 지금 선수들 건강하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주와의 본선 1라운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제가 우리 국가대표 이 대표팀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선영의 프로필! 이강철 감독이 이끌 한국 야구대표팀 부상 선수 발생 때문에 총 30명의 대표팀을 발표했습니다. 베테랑 김광현, 양현종을 필두로 세이브왕 고우석까지 15명의 투수가 뽑혔고요. 주전 포수는 양의지 선수, 그리고 양의지 선수를 뒷받침할 백업으로 이지영 선수가 선발됐습니다. 내야수는 박병호, 최종 선수를 시작으로 메이저리거 김하성, 토니 에드먼 등이 선발이 됐고요. 외야수는 우리의 든든한 주장 김현수 선수부터 타격 오관왕 이정우 선수까지 모두 6명의 선수가 선발됐습니다. 명단이 발표된 지는 좀 되긴 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쭉 훑어보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좀? 베테랑들과 젊은 선수들과의 이 전체적인 균형도 괜찮아 보이고, 또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몇몇 많진 않지만은 또 합류를 하게 돼서 팬들의 전체적인 반응은 최근에 이 국제 대회에서 성적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왠지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이강철 감독 본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일단 첫 경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첫 단추만 잘 깬다라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좀 스무스하게, 좀 마음 편안하게 경기 일정들을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아주 기대가 되고. 왠지 느낌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좀 하나 아쉬운 부분이 부상 때문에 빠진 류현진 투수, 이 빈자리인 것 같은데 몇 년간 좀 전성기 시절 보여주지 못하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에이스 하면 사실 류현진 선수 아니었겠습니까? 류현진 선수가 솔직히 메이저리그를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2009년도 WBC 대회였었고, 그리고 또 그 전에 바로 직전에는 또 그 베이징 올림픽도 있었고, 국제 대회의 성공을 발판으로 또 메이저리그 진출에 성공을 했었던 선수가 류현진 선수였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번 대회가 류현진 선수에게는 태극마크를 달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싶지만은 작년에 너무 큰 수술을 했고 재활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올 시즌 또 후반기 때 컴백할 것으로 보이지는데, 근데 아마 또 류현진 선수가 또 보이지 않게 또 후배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응원도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쉽지만은 류현진 선수의 불참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류현진 선수의 빈자리 과연 누가 메울 수 있을까? 에이스로서요?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는 김강현 선수고요. 메이저리그에서도 인정을 받은 선수이고, 또 아시다시피 2009년도 WBC 대회 경험도 있고 국제 대회 경험도 많고 해서 리더의 역할을 맡아줘야 될 것 같고, 유일이 선수라든지 아니면 박세영 선수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선수들의 활약을
저는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수진이 정말 패기로 가득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신인왕을 받고 또 저희 스포츠에도 출연해줬던 정철훈 선수를 비롯해서 곽빈 선수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의리 선수까지 전체적으로 이 신구 조화가 좋거든요. 이들의 역할은 뭐라고 보시나요? 이번 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주인공이 방금 언급해 주신 그 선수들이 되어야 돼요. 물론 뭐 김강현 선수도 잘해줘야 되고 네. 양윤종 선수도 잘해줘야 되지만은 진짜 뭐 4강까지 가고 또 한번 뭐 우승이라든지 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언급해주신 이 선수들이 정말 이번에 치고 나가줘야 된다. 그리고 WBC 대회는 1라운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2라운드도 마찬가지고요. 이 투구수 제한이 있거든요. 1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투구수가 이제 65개, 2라운드서부터는 이제 80개까지 올라가지만은 이 투구수 제한이 있는 대회이다 보고 이기 때문에 많은 투수들이 계속 경기에 투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런 걸 또 잘하는 감독이 또 이강철 감독이시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을 했었을 때 아마 뭐 1라운드서부터 상당히 많은 투수들이 5회, 6회, 7회서부터 많은 투수들이 투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정철원 선수, 고우석 선수, 정우영 선수 이런 불펜진에 포진된 젊은 선수들이 막아줘야죠. 그 선수들이 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네. 그게 바로 대한민국 대표팀의 위닝 전략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좀 관심인 게 사실 한일전 네. 아니겠습니까? 일본과 2차전인데 우리나라 에이스 누가 과연 나설까요? 이강철 감독님의 뭐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까지 공개 안 하실 것 같아요. 공개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전력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일본 대표팀은 또 오타니까지 출전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 상대는 아니지만은 분명히 이길 방법은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발 투수는 의미가 없다. 최소 5명의 투수가 저는 투입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곽빈 선수가 일단 첫 번째 투수가 되지 않을까. 자, 또 그 다음으로요. 전 국민이 기대하는 게 바로 우리 내야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지만 선수는 아쉽게 이제 소속팀 이 피츠버그의 반대로 합류가 불발이 됐는데 그래도 이 내야진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 WBC 대표팀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쿠바도 그렇고 도미니카 공화국, 베네수엘라, 미국 대표팀 굉장히 뭐 쉽게 얘기해서 정말 무서운 팀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올스타 경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막강한 로스터가 만들어졌는데 유일하게 우리 대표팀이 확실하게 이것만큼은 우리가 자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내야진이거든요. 토미 에드먼 그리고 김하성 선수. 토미 에드먼 선수는 실제로 골드 글러브를 수상한 경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김하성 선수는 작년에 메이저리그에서 골드 글러브 2위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 톱 클래스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키스톤 콤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야구 팬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거든요. 크레이지 모드라고. 이런 모습을 공수해서 보여주면은 팀 전체적인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가 크고 아마 좋은 모습을 이 두 선수가 보여줄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에드먼 선수는 태극마크에 굉장히 진심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인터뷰도 좀 진행하신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네. 어떤 선수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에드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샌디에고에 자라면서 2009년도 때 형하고 한국 팀을 응원하려고 야구장에 갔었다. 어렸을 때부터 물론 미국에서 자랐고 했지만은 나도 나중에 내가 야구 선수가 돼서 한국 대표팀에 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WBC를 보면서 꿈을 키워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태극마크를 달 수 있는 기회가 왔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와서 이제 대표팀에 합류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태극마크를 달고 한국을 위해서 뛰게 됐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뭐 이벤트성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 정도의 스토리를 갖고 이번 에드먼 선수가 참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한국을 응원했던 거는 어머니가 한국 이민자 출신이기 때문이었던 거죠? 네, 어머님은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에드먼 선수는 이민 뭐 2세라고 봐야 뭐 3세, 2.5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정체성이라는 게 되게 이제 미국은 아시다시피 다양한 민족이 모여서 사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WBC 관련해서 에드먼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은 항상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그 뜻은 이제 물론 미국인이지만은 또 한국인의 피를 갖고 있다라는 그러한 자부심과 그러한 정체성이 명확했던 것 같아 보여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이 김하성 선수 정말 명실상부한 메이저리그 대표 유격수로 좀 자리 잡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2년차 시즌도 성공적이었고 첫 두 시즌 동안은 수비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이 됐는데 아마 올 시즌서부터는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의 메이저리그 적응은 진행형이다. 그리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지금까지 보여준 게 최고의 김하성이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루수 최지만 선수까지 정말 합류했더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내야진이 완성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피츠버그 구단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네.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월드컵 대회와 이제 이번 WBC 대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누가 개최를 하느냐. 월드컵은 이제 피파에서 하는 거고 WBC의 개최 주체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메이저리그 구단이 막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최지만 선수 본인은 많이 뛰고 싶어 했는데 큰 부상, 큰 수술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팔꿈치 뼈조각 제거 수술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부상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아쉽지만은 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은 포수 부분 이야기도 해볼게요. 누가 봐도 원탑은 양의지 선수입니다. 하지만 또 국제대회 성적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백업으로 이제 이지영 선수가 또 선발이 됐거든요. 여기에 또 논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지영 선수가 지난 포스트 시즌에 활약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강철 감독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보이시는 기록적으로 보면은 뭐 이지영 선수보다 훨씬 더 좋은 기록을 낸 포수들이 많죠. 근데 이제 그 이강철 감독이 보는 포수 포지션, 특히 이지영 선수는 백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안정감 드는 공격적인 게 아니라 일단 투수들을 잘 리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베테랑 포수를 원했기 때문에 이지영 선수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보이시고 그 양의지 선수 관련해서는 네. 다들 인정을 하죠. 팬들도 인정을 하고 그럼요. 대한민국 최고의 포수는 양의지다. 근데 국내용이다. 이런 불명예가 있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대회에서도 솔직히 그 한일전 경기 이길 수 있었던 경기거든요. 근데 양의지 선수가 너무나도 뼈아프게 찬스를 살리지 못해서 하지만 항상 못할 수는 없고 이번에 한번 양의지 선수가 그동안의 국제대회에서의 아쉬움을 좀 정리정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내용, 저도 결과만 놓고 봤었을 때 그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국제용 양의지라는 특급 칭찬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또 외야수는 좀 무난한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정우 선수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떤 활약을 보여줄까?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메이저리그 미국 현지에서도 이정우 선수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MLB.com에서는 대회 이미 시작 전에 비공식적인 그 올스타 팀 비슷하게 네. 베스트 나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정우 선수를 트라우트 선수하고 함께 네. 선정할 정도로 일단 높게 기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올 시즌 끝나면은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 포스팅을 통해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정우 선수에게는 일단 1차적인 목표가 대표팀이 잘하는 거죠. 확실히 WBC가 선수 개인에게는 케이스가 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즐거운. 그러면 여기서 우리 스포츠아의 시그니처 질문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OX 질문. 이정우 선수 이번에 WBC에서 충분히 통한다. 하나, 둘, 셋. 옵니다. 네, 당연히 저는 통할 거다라고 믿고 있고 도쿄올림픽에서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정우 선수는 이제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들어선 것 같은 그러한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정우 선수가 단순히 통한다라는 느낌보다는 2006년도 WBC 대회 때 이승엽 선수가 엄청났거든요.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고의사고로 출루시킬 정도. 그리고 2009년도 WBC 대회 때 김태균 선수가 공격적인 부분에서 메이저리그 최고의 그 선발 투수들을 상대로 홈런도 치고 해서 공격력을 이끌었는데 2023년 WBC 대회에서는 이정우 선수가 그 바톤을 이어받게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논란이 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대표팀 출발에 좀 파장을 일으킨 분이 있는데 바로 추신수 선수입니다. 먼저 안우진 선수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대니온 킴 위원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 보시나요? 원칙대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안우진 선수의 학폭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피해자들과 뭔가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뭐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안우진 선수의 WBC 대회 참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논의할 대상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서 뭐 대한민국 KBO 리그 최고의 선발 투수가 이번에 참가를 못한다라는 것은 아쉽지만은 지금 그게 문제인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더 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깔끔한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솔루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대 교체에 관련된 말도 했는데 또 광연, 또 현종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표팀 세대 교체 대니온 킴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추신수 선수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는 알겠어요. 추신수 선수가 말하는 세대 교체는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양현종도 뽑지 말고 김현수도 뽑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어린 젊은 선수들로 가자. 뭐 그것도 뭐 아이디어일 수는 있죠. 예.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번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물론 김현수도 있고 물론 아직까지 양현종 선수가 있지만은 이번 대회에 뭐 저는 이정우 선수, 정철원 선수, 곽빈 선수, 그리고 정우영 선수, 고우석 선수 이런 선수들이 중심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세대 교체는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번 대회의 대표팀은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서 근데 세대 교체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또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중심의 그 리더 역할을 맡아줄 수 있는 베테랑 선수들 배치시켜 놓고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세대 교체 잘 한 것 같다.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번 로스터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로스터가 만들어졌다. 대표팀이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조금씩 나서일까요? 대표팀 성적에 대해서 이 미디어에서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위기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보시기에 현실적으로 이 대표팀의 목표는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실적인 목표가 각자의 뭔가 그 생각에 따른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MLB.com에 마이클 클레어라는 기자가 있는데 우승 후보를 한국 대표팀을 뽑았습니다. 메이저리그 전문 기자가 봤었을 때는 한국 대표팀이 강력한 우승 후보 1순위 대한민국. 근데 이제 우리가 봤었을 때는 그동안 최근 10년 동안 국제대회에서 결과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만 보시는 분들, 팬들도 그렇고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이강철 감독이 말한 대로 첫 번째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걸 좀 쪼개서 봐야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4강 미국 간다. 미국은 예. 무조건 가야 된다고 봐요. 4강 정도 가야지 팬들이 인정을 해주지. 미국 못 가면은 WBC 뭐 했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4강은 무조건 가야지 팬들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강철 감독은 목표를 일본 탈출이라고 했습니다. 4강에 가면 미국에 가서 경기하기 때문에 4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얘기일 텐데요. 그럼 여기서 질문 쑥 들어가겠습니다. 돌발 OX 질문. 대한민국 야구 4강 이상 간다. 하나, 둘, 셋. 너무 당연하다. 네. 네. 예. 이제는 갈 때가 됐습니다. 월드컵을 보신 국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오랫동안 16강 못 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이런 단기전에서 좀 이렇게 좀 잘 풀리려면 약간 운도 좀 따라줘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운도 살짝 따라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선수들이 많이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우 선수 뭐 이런 젊은 선수들 세대 교체도 잘 이루어졌고 해서 이번은 뭔가 잘 분위기도 좋고 심지어 현지에서 미국 현지에서 우승 후보 평가를 좋게 내리고 있다. 조카 내리고 있기 때문에 현수도 왔어요. 현수. 김현수가 아니라 에드먼 현수. 네. 그 선수도 왔기 때문에 뭔가 좀 재밌는 야구를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번에 뭔가 좀 큰 사고를 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한국 야구가 굵직한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 거둘 때는 늘 미친 활약, 미친 선수가 있었죠. 이종범, 그리고 이승엽, 유현진 선수가 계속 얘기해줬지 이런 선수가 있었는데 이번엔 과연 누가 미칠지 한번 예측 한번 해주시죠. 공수에서 한 명씩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운드 쪽에서는 네. 정우영 선수의 공은 국제 무대에서는 오히려 더 잘 통할 가능성이 있다. 오. 그런 유형의 투수가 없고 또 그런 그 싱커를 던지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우영 선수가 네. 좀 크레이지 모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격 쪽에서는 야수 쪽에서는 결국에는 저는 뭐 이종. 네. 너무나도 뻔하지만은 그 정도의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정우 선수가 크레이지 모드. 2006년도에는 이승엽이 있었고요. 2009년도에는 김태균 선수가 있었고 2023년에는 이정우다. 이정우의 시대가 왔다. 시대가 왔다. 느낌표를 좀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데니얼 위원께서 언급한 선수들 미친 활약 정말 기대하겠고요. 이렇게 보면 경기가 두 배가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WBC 좋은 성적이 필요한 건 좀 최근 한풀 좀 꺾인 프로야구 또 다시 인기를 좀 지피기 위해서 불을 좀 지피기 위해서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성적. 대회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이번 대회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10년이 2006년도 WBC,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그 이후에 찾아온 게 한국 야구의 붐이었거든요. 르네상스. 예, 그게 2018년까지 쭉 이어져서 10년을 버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서부터 약간 꺾이다가 이제 코로나도 왔고 네. 해서 이제 많이 좀 침체가 됐는데 이번에 좀 4강 또는 미국 현지 기자가 언급한 우승 네.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만들어 준다라면은 앞으로의 10년은 좀 야구 붐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중요한 대회예요. 네, 중요한 대회고 한국 야구에게는 중요한 대회면서도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중요하네요. 예, 이 기회를 좀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데니얼 킴이 말씀해주신 이야기 생각하면서 또 WBC 보면은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야기 정말 많이 나눴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할 시간이에요. 이 대표팀 바라보는 팬들에게 정말 한 말씀 하시면서 이 시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팬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실망하셨습니다. 국제대회에서 화도 많이 났었던 순간들도 있었고 하지만 그건 과거일 뿐이고요. 2023년 시즌 제가 듣기로는 엄청나게 선수들 많이 노력을 준비를 잘했고요. 그리고 결과는 모르지만은 모든 것을 필드에다가 쏟아붓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해주시고 왠지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믿습니다. 재미있는 3월의 야구 기다리고 있지 않고 끝까지 응원 부탁드립니다.